네, 안녕하세요. 지텔프 벼락치기의 조현주입니다. 시제 함정 문제에 이어서 가정법 함정 문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함정 문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번의 경우와 3번의 경우가 매 시험마다 둘 중에 한 문제씩이 선택되어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고득점 문제이고 함정 문제인데 출제의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시제 함정 문제에 비해서 가정법 함정 문제는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제 함정 문제는 가끔 출제가 되는 유형인데 가정법 함정 문제 1번과 3번은 둘 중에 하나가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서 문제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 문제를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이해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자, 1번 문제 푸실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문제 제목으로 제가 어떤 걸 드렸냐면 if가 없는데 가정법 문제라고 부제목을 드렸어요. 자, if가 없는데 이게 가정법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if를 생략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if 주어 동사, 주절의 주어 동사 이렇게 있을 때 이 if를 생략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if를 그냥 빼버리면 여기에 if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if를 생략시키고 if가 빠졌다는 표식으로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문장이 탄생할 거예요. 원래 이 문장은 if 그 다음에 she had left 라는 문장이었을 텐데 if가 빠지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된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if가 빠졌다, if가 생략됐다 라는 포인트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일단은 문장의 동사가 had 한 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빈칸에 또 동사를 쓰자고 했으니까 동사가 두 개인 셈이죠. 그럼 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 하나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이 문장에선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있다가 생략이 됐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두에 문장의 맨 앞에 주어 없이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명령문밖에 없어요. 이 명령문일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지금 had는 동사 원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had와 she 뒤에 있는 주어가 도치가 됐구나 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if she had left 였는데 if가 빠지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됐구나 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지탈프 문제는 문법의 유형이 복합적이지 않아요. 나오는 유형이 6개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도치의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탈프에 나오는 도치는 if 생략이 도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헤드가 문두에 있을 때는 if가 있다가 생략이 됐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if가 생략됐다라는 것을 여느 다른 시험에 비해서 유추하는 것이, 추론해내는 것이 어렵지 않고요. 지텔프는 경우의 수가 딱 그거 하나니까. 그래서 if절의 동사가 had pp였으니 주절의 동사는 뭐가 들어갔어야 돼요? have pp가 들어갔어야겠죠? 여기에 would, could, might 같은 텐대 표현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으로 B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주 어렵진 않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2번 문제 드릴 테니까 2번 문제의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자, 2번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두에 헤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헤드가 나왔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그렇죠.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고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됐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if절의 동사가 had pp가 있으니까 주절의 동사는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런 게 있었어야겠죠.
정답은 B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f가 생략됐구나만 알 수 있으면 if 절의 동사 계산이 되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이것도 if가 없는데 가정법 문제인 경우죠. 그래서 이 제목에 유념하시면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문제는 제가 제목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if가 없는데 가정법 문제다 라고 먼저 경우의 수를 드렸기 때문에 이 unless가 눈에 잘 띄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시험에서 그냥 아무 배경 지식 없이 여러 문제 속에 섞여 있을 때 이 문제를 만나면 이게 if not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unless가 눈에 띄게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게 가정법 문제라는 것 자체를 파악을 잘 못하시고 헤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unless는 if not의 의미고 이게 조건절이다. 그러니까 if가 있는 것과 같은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if가 있는 절의 시제를 물어봤고 주절의 시제가 would have pp가 나왔으니까 if 절은 이것보다 하나 다운그레이드 된 거. 과거 완료일 때 현재 완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를 선택해 주셔야죠. 그래서 정답은 had pp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unless를 가지고 if를 떠올릴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럼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또 하나 풀어볼 건데 풀어보기 전에 잠깐 볼게요. 지금 보시면 unless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다? if not의 의미가 있을 거다. 그래서 unless 자체가 if의 가정절을 만들 거니까 가정절이 들어가는 똑같은 시제의 범위를 가져요. 그래서 if절이 had pp이면 주절은 would have pp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unless 말고 약간 더 어렵게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냐면 without이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without이 뭐뭐 없이 이의 뜻도 있지만 뭐뭐가 없다면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라는 가정의 의미를 가질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if had not been 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without이 있었을 경우에 without your help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문장의 동사는 had pp였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without 자체가 가정법의 문장을 만들 수 있고 그렇다면 뒤에는 had pp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사실 without이 출제가 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긴 해요. 그렇지만 가뭄에 콩나듯이라도 출제가 되는 문제이니까 여러분이 고득점을 원하시면 요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ithout이 있었을 때 had not been 이라는 의미를 without 자체가 포함하고 있고 그럼 without이 있었을 때 그 절은 had pp였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시고 뒤에 would have pp, could have pp 같은 경우를 써주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3번 문제는 우리 아까 봤었던 unless 문제였죠. if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번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풀어보셨어요. 4번 문제도 지금 without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충고가 없었더라면 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뭐 너의 충고 없이 라고 해석되는 without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너의 충고가 없었더라면 이라는 가정법 문장이고요. 가정법 문장이었으니까 여기에는 이랬을 텐데가 들어가야 해서 would, could, might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without 절에 had pp가 없었다, had pp였다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without이 가정법을 만든다는 것 그 정도만 아셨으면 지금 would, could, might가 들어가는 경우가 C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보통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아주 가끔 여기에 would, 그 다음에 make 이런 식으로 would가 같이 들어가는 현재 동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without 절에 had pp가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5번 갈게요. 5번은 부제목이 뭐냐면 혼합가정법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이게 혼합가정법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이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 우리 이제 앞선 수업에선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일단은 문제를 좀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덧붙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5번 문제는 아마 어떻게 푸셨을 거냐면 if 절의 동사가 had pp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절에는 have pp가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would have pp 해서 D를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얘는 혼합가정법이에요. 일단은 혼합가정법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그 기존에 배웠던 가정법은 이거예요. 현재의 사실을 가정을 해요. 내가 만일 새라면 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현재가 바뀌려면 가정하는 절은 과거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이라고 가정을 할 때 if절의 시제는 과거가 될 거고 if절이 과거일 때 주절은 would, could, might와 함께 v가 들어간다. 이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의 사실을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실을 가정을 할 거면 과거보다 이전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if절은 had pp가 들어갈 거고 had pp면 주절은 have pp가 되겠죠. would, could, might가 같이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의 뜻을 좀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그 해당하는 시제에 대한 가정인 거예요. 혹은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높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라는 소리죠. 그래서 현재의 사실을 가정을 하고 현재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텐데 라는 추측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의 사실을 가정을 하고 그랬다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 텐데 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합가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사실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수능 점수가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은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고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죠. 과거 사실에 대한 그 가정법이에요. 그런데 혼합가정법은 내가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지금 지탈프 공부하기가 더 수월할 텐데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가정을 해서 그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무슨 얘긴고 하니 가정하는 절은 과거인데 그 결론은 현재인 거. 이게 혼합가정법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가정하고 현재에 대한 어떤 그 추측이 나오면 이건 혼합이 아닌 거죠. 과거를 가정을 하고 과거에 대한 추측이 나와도 이것도 혼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과거를 가정을 했는데 현재에 대한 어떤 추측이 나오면 이게 혼합가정법인 거죠. 그래서 혼합가정법은 if절이 had pp일 때 주절에 would, could, v가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5번 문장 같은 경우는 혼합가정법이에요. 이게 혼합가정법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런 표현이 함께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랬더라면 현재에 이럴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혼합가정법인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if절은 had pp이지만 현재에 영향을 미친 거니까 would, could, might와 함께 동사 원형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C번인 거죠. 이해 가셨어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6번 문제 역시 지금 if절은 had pp예요. 그런데 주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today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의 일을 가정을 해서 이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가정법인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절에 if절이 had pp인데 주절에 today나 now 같은 현재의
그 어떤 표현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혼합가정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if절이 had pp일 때 주절은 그렇죠. would, could, we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have pp 고르시면 안 되고 정답은 뭐가 될 거다? C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액추얼 테스트를 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일정 시간을 두고 제가 화면을 넘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푸세요. 네. 자, 혹시 문제를 푸시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면 영상을 좀 앞으로 돌리셔서 다시 한번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실 것을 권하고요. 문제를 다 풀어보신 후에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지금 if절에 그 동사가 had pp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절에는 have pp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절에 갔더니 어떤 표현이 있냐면 now가 들어가요. 그렇다면 이것은 혼합가정법인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if절이 had pp였지만 주절은 뭐가 들어갔어야 돼요? would, could와 함께 그렇죠. v가 들어갔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으로 A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V인 거예요. 뭐 would work 들어가도 되고 would be working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요. 지금 오늘 배웠던 포인트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일단은 without이 있었다는 게 이게 if를 대신할 수 있구나. 너의 그 어떤 열정, 용기가 없었더라면 이라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없었더라면 이라는 가정절을 대신하는 if, without이었고요. 제가 without이 있었을 경우에는 without 절에 시제는 had pp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without이 had pp였으니까 주절에 would, could, might와 함께 have pp를 쓰자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더 봐주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주절에 today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혼합가정법인 거죠. 그러니까 if 대신 without을 쓴 가정법임과 동시에 과거의 사실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혼합가정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빈칸은 would, could, might와 함께 v가 들어갔어야 되는 아주 고득점의 문제인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됐어야 돼요? B가 됐어야 돼요. 사실 8번처럼 이렇게 without과 함께 혼합가정법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직은 GTELF에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GTELF의 이제 수요가 늘면서 GTELF의 고득점자들이 계속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GTELF 시험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도 예상하고 계시는 것이 좋다. 한 번쯤은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제를 좀 가져왔어요. 좋아요. 자, 9번 문제 갈게요. 9번 문제는 지금 if가 없이 had가 문도에 나왔으니까 if가 있다가 도치가 됐구나 생략이 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if 절의 동사가 had pp였으니까 주절의 동사는 그렇죠.
would, could, might와 함께 have pp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적용시키면 됐던 문제였고요. 마지막 문제 갈게요. 마지막 문제 역시 두 가지 포인트가 같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if가 문제에 나왔으니까 if가 빠지면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 if 생략의 경우인 거고요. 플러스 if 절이 had pp였으니까 주절은 have pp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have pp를 고르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것도 주절에 지금 뭐가 있어요? now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다? 혼합가정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would, could, might와 함께 v가 들어갔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가정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초반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if가 생략되고 도치가 되는 경우와 혼합가정법이 매 시험마다 한 번씩 꼭 출제가 되고 있다. 한 문제씩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섞여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without 플러스 혼합가정법의 문제의 경우보다는 지금 10번 if가 생략된 경우일 때 혼합가정법이 들어가는 이 경우가 조금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이건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D번입니다. 여러분이 10번을 맞추셨다면 정말 이번 수업을 잘 이해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틀리셨다면 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실 것을 권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